대학이 학생을 공동으로 선발하고 학점을 공동으로 주고 학위를 공동으로 부여하는 이런 서열 없는 대학 체제가 지금 프랑스 파리의 대학들이죠. 우리에게도 꿈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공립대학의 총장들이 모여 우선 국공립대학이라도 먼저 대학 평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이 보편적 교육으로 되고 있고 필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 대한 인식들을 바꿔서 이제는 개인에게 맡겨져야 될 영역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 나가야 될 그런 영역으로 변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대학 무상화 더 얘기는 많겠지만은 일단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우리가 대학 무상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도 있었지만은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교육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상화를 이야기를 했고, 우리 대학 체제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대학 서열 체제 해소인데, 그러면은 근데 고등학교는 뭐 평준화 논리가 작동을 했고 또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과 관련해서 대학의 서열 체제 해소, 이거는 학문 경쟁력을 갖는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 교육의 성격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 대학이 뭐 서열화가 폐지되거나 완화되거나 뭐 대학이 평준화된 뭐 사례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유럽의 나라들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6.8 혁명을 계기로 해서 기존의 대학들, 서열화된 대학들을 인위적으로 이제 평준화를 시킨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대학이 출발 때부터 대부분 국립대학교였고, 특별하게 뭐 이렇게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이러한 수준의 대학들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도 뭐 꼭 대한민국처럼, 우리나라 한국처럼 뭐 스카이를 가야 돼, 이런 식의 어떤 강박들이 없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따라서 우리도 당연히 이제 프랑스나 독일처럼 충분히 어떤 대학 서열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이런 평준화를 지향하는데, 이때 항상 반대하는 단골 논리가, 특히 보수 언론이라든가 보수적인 어떤 세력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대학은 학문 경쟁력이 필요해. 그런데 대한민국의 한국의 대학들은 랭킹을 보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없어. 그런데 대학을 평준화시키면 하향 평준화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대학을 좀 잘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학의 기능은 이렇게 두 가지이겠죠. 하나는 교육 기능이 역시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학문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이러한 학문 연구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그 대학들은 점차 그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면서 대학의 성격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부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 기능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학문 연구와 생산은 대학원으로 이전되는 이런 식의 기능이 이제 분화되고 있는 게 현재 대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평준화가 이제 학부에서의 교육 기능에서는 오히려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좋다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이제 학문 생산의 기능들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대학원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 대학 평준화는 학부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벌의 굴레를 제거해주면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반면에 대학원 수준에서는 대학 간의 어떤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대학원에서의 학문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대학원 규모가. 따라서 이 기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대학 평준화를 통해서 대학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대학원 수준에서는 오히려 연구의 협력성을 강화하면서 학문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벌을 폐지하는 기능과 더불어서 대학 평준화가 대학들의 학문 생산성을 강화하는 부분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학의 유형들을 보면 크게 이제 뭐 유럽, 그다음에 북미,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북미나 이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이 많은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 사립대학이 많다 보니까 이 교육이 정치화되고 대학이 서열화되는 이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공교육의 전통이 강한 유럽의 경우에는 이런 서열 체제가 이제 그 해소가 되고 가능하면 평준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것이 더 이제 효율적이냐, 그리고 어느 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좋으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서열 체제가 강한 미국, 일본, 한국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국가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유럽이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런 부담감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효과는 어떠냐? 지금 최근에 이제 신자유주의 했던, 즉 서열을 강조했던 그런 나라들이 고등교육의 그 질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평준화된 유럽 대학들로 더 많이 대학생들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영국이나 미국이 말 그대로 이제 그 서열 높은 그런 대학을 유지해 왔지만 이것의 효과, 이것이 이제 지금은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공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더 효과적인 그런 그 대학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학의 공공성이 강하고 대학 평준화된 나라들이 최근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학문 경쟁력 이러한 부분도, 학문 발전 이러한 부분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공공성에 기반한 평준화에 기반한 부분들이 대학 정책의 방향이 될 때 오히려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경쟁력 부분들도 담보할 수 있다. 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